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자, 최근에 네, 저번 주에 제가 인터뷰를 하나 했는데, 네, 뭐 인터뷰는 안 중요하고 그 수원에 빼꼼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빼꼼? 예. 네, 근데 뭐 이번 달에 문을 닫기로 했더라고. 왜요? 어쨌건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모임을 못 가진 지 한 6개월? 거기가 약간 공동 부엌처럼 발휘학교 같은 것도 하고 아, 뭐 했었던 데인가 봐요. 근데 음, 어쨌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감이 전혀 없어서 음, 공간 운영하는 게 힘들어서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뭐 청주도 저희 말고 그러니까 사회단체나 뭐 이런 데서 만들었던 공간들이 거의 문을 닫고 있는데, 제 생각에 이게 코로나 탓 때문에 어쨌든 지금 여지가 많이 없지 않냐는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코로나가 내년 봄이면 끝난다잖아. 끝날까? 그래서 어쨌건 백신이 겨울 지나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면 아마 여지는 그때쯤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긴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건 공간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음, 굉장히 약간 버거운 상태긴 한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제 생각엔 그냥 이거 회의 전에 워크숍 전에 올려놓은 자료 보면서 네, 약간 그냥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좀 추이를 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했죠. 그러니까 그 차입금 갚는 문제도 지금 당장은 어쨌건 운동그룹들도 그렇고 무엇을 공간을 새로 얻어서 어떤 형태로든 액션을 취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상황이어서 저희들 지금 게스트하우스처럼 쓰려고 얻긴 했는데 모임 자체를 거의 못 하잖아요. 저희도 행사 진행해야 되는 게 있긴 한데 체인지온 앱 같은 것도 다음 세대 재단에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했으면 하는 것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얻어놓긴 했고 뭐 이런저런 기획을 잡아서 운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긴 한데 조심스럽긴 한 거죠. 이게 어쨌든 뭐 옛날처럼 10명 단위, 20명 단위로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을 땐 좀 모르겠는데 지금은 어쨌건 워낙에 규모가 그러고 동네에서도 어쨌건 이미지들이 계속 그러니까 행사 자체를 거의 저희 수업 외부 수업 강의하는 것도 다 11월로 밀려가지고 11월이나 12월로 밀리고 막 이랬거든요. 그 거의 다 온라인으로 다 바뀌어버려가지고. 근데 어쨌든 코로나 끝나면 그동안 타격들이 워낙에 많고 움츠러든 것들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새로운 시도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최근에 만났던 그 소원의 그분도 내년 봄이나 좀 코로나가 지나면 다른 형태의 공간들이나 공간 실험들 약간 해볼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대전에 왜 민양훈 씨 네, 운영하는 거기 공동부업 공간도 지금 거의 그냥 문을 닫고 있어서, 근데 거기는 그냥 유지를 하다가 코로나 좀 진정되면 다시 진행을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시긴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용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뭐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굉장히 애매한 시기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가진 않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약간 들긴 해서, 희망적으로 보면 겨울 지나면 뭐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이런저런 공간들을 새롭게 만들고, 워낙에 닫는 공간들이 많아서 새로 세팅되는 공간들도 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약간 하고 있긴 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넵, 제 생각 그냥 현재를 그냥 유지하면서 추이를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넵,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분, 정훈? 정훈? 네, 얼마 전에 30대들이 소리 서울에서 조금만 높게. 가까이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잠시만요. 이거 조정을 하고 얘기를 할게요. 들리긴 들리는데 약간 작게 들려서. 술 드시는 분 있으면 건배 한번 하고 먹을까요? 제재는, 아니, 스피아는 레드북스예요? 소리가 안 들려요. 네, 저 레드북스입니다. 네. 지금 1시부터 계속, 1시 좀 지나서부터 계속 줌으로 세미나에 이어. 소리가 약간 작네. 내가 작은 건가? 내가 작은 거. 제가 조금 더 가까이 말할게요. 네. 지금 나도 술 마시고 싶다. 저도 술 마시고 있습니다. 막걸리 계속 드시고 계신가요?
네. 날맹 제재, 어, 얼굴을 가린 분명. 얼굴이 안 보여요. 아, 아무튼, 제재가 나타났다. 근데 스피아랑 제제 이름이 같은지 몰랐어요. 그렇네. 여기 지금 뒤에가 세 명이 셋인 이유는 뭐지? 스피아가 두 개로 들어오더라고요. 둘이죠? 네, 하나는 제가 예, 예. 듣기 위한 네네. 거를 또 켜놔가지고 정은 얘기 해주세요. 잘 들리나요, 이제? 좀 볼륨 높였는데? 조금 울리긴 하는데 괜찮아요. 네, 약간 웅웅대긴 해요, 약간. 약간 얼마 전에 이건 그냥 사회 현상 중에 좀 재밌다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정부에서 지금 집값을 잡는다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집값을 어쨌든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놔야 하는 상태인 거는 맞는 것 같고 정책에 의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집을 내놓는데 그게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30대들이 집을 이제 사면서 그 집값이 떨어지는 걸 막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대요. 근데 듣고 있는 30대인 제가 매우 동감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왜 사는지 매우 알 것 같고. 사실은 주거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으로 주거가 그 가격이 안정될 거라는 거에 대한 기대가 없는데 계속 정부에서 제시하는 이제 주거 형태는 계속 임대주택 형태로 가고 있고 근데 그거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이 모르겠다. 지금 사는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집으로 고생하기 싫으니까 그냥 사자.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랑 동시에 하나 이제 저는 동시에 드는 생각이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그 주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 시점이 코로나가 있는 시점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좀 공간의 의미가 코로나 시대에서 공간이 가지는 의미가 좀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좀 어려운 시기에는 자기 집에서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동굴로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냥 이런 때 그냥 집에서 뭐 잘 이렇게 해놓고 좀 집에서만 놀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좀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다 집에서.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의 공간이 가지는 의미라는 것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리고 어쨌든 안정적인 주택에 대한 그런 욕구는 코로나인 지금도 그리고 주택의 가격이 지금 변동이 심한 지금도 있는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래서 공동체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욕구가 어떤 의미에서 지금이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수피아랑 술 마시면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정은 소리 조금 크게 더 안 돼요? 마이클처럼 들고 얘기해.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약간 작아서. 이렇게 하면 좀 커졌나요? 좋아요. 근데 목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공간에 대한 욕구가 더 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왜 공동체가 계속 안 늘어나냐라는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가 가장 공동체가 많았던 시기에서는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조건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공동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뜻만 맞으면은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교육 얘기도 잠깐 나오고 했는데 그러니까 교육적인 것보다는 좀 조합원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좀 그들이 실질적으로 그걸 만들 수 있게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무언가의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거나 전에 제가 책 모임을 한번 제안을 했다가 안 된 적이 있는데 최근에 근데 그게 뭐였냐면 실질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걸 한번 워크샵 같이 해가지고 책 모임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실질적인 공동체를 나는 왜 만들고 싶은지 뭐 이런 이야기를 모아서 한번 그거를 책 모임과 워크샵을 같은 형태로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어디에 제안했었는데요? 우리 책 모임이요. 근데 그때 이제 막 잘 못 만나고 하니까 이게 안 됐는데 좀 그런 식으로 조합원들이
자기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공동체를 갖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좀 모으는 자리를 만들 수 있으면, 그러니까 실제로 만나지 않고라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온라인에서 만나듯이 그런 걸 좀 진행을 해주면은 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좀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아까 얘기 들으면서 생각났던 거는 좀 우리가 그동안에 예치금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좀 어떤 의미에서는 리스크가 크게 없는 이제 형태로 사람 이제 운영을 해왔었는데 약간은 가끔씩은 리스크가 좀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약간 도전 사업방 이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어? 뭐야? 도전 사업방, 도전 사업왕, 4억 원? 사업왕? 사업, 비즈니스 킹. 사업왕. 소리가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약간 도전 사업왕이라고 그 채팅에 썼는데 아, 사업안? 왕. 왕.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실제로 조합원들 보면은 이제 정부나 이제 지역에서 지원금을 받는 경우들 많은데 우리가 그렇게 커다란 금액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아이디어들을 받아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실제로 굴러갈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기획해서 해보면 어떨까. 이거 예치금을 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그냥 아이디어 얘기하는 건데 좀 기네요. 그 빙고 출자하는 방식에서 약간 적금 같은 게 저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적금마다 이자나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출자지지금 같은 것들을 이제 좀 다르게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적금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출자하는 그들의 이유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돈에 이유를 붙이는 느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버님이 이제 동해에 계시니까 이제 아버님한테 이제 가끔씩 돈을 이렇게 드리거나 아니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만약에 빙고에 그런 형태로 출자를 해서 그걸 적금 형태로 이제 넣는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저와 같은 다른 조합원들이 아, 이 사람은 이런 목적으로 돈을 출자하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조합원의 욕구를 그 돈이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으면 서로 모여서 서로 간의 연대 가능성이라던가 뭐 그 출자들을 합쳐서 어떤 다른 기금으로 변경을 해볼까 뭐 이런 식의 논의도 가능할 거고, 그 출자 지지급을 조절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연대하는 의미, 어떤 그 고민을 가진 사람들한테 연대하는 의미에서의 조금 더 뭐 출자 지지금을 더 많이 부여한다든가 뭐 이런 게 된다면 그러니까 외부적인 활동이 아니고도 우리 내부적으로도 돈이 돌면서 그런 지지금 형태로 사용되지 않을까, 예치금이. 그런 출자 생각이 좀 지지금이요? 돼. 아니, 지구분담금? 출자지지금이나 출자의 목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적금 목적이 있는 돈을 하고 그 목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뭐 몇 퍼센트 몇 퍼센트의 그러니까 일종의 이자를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빙고가 이만큼의 가치를 부여해서 이만큼을 할 수 있겠다. 그럼 이건 사실 연대적인 측면에서의 지지니까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들으면서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다 얘기하신 건가요? 정훈? 다 얘기했어요.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 뭐 살구 얘기해 주시겠어요? 뭔가 두 분은 되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 준비한 게 별로 없어가지고. 소리가 조금 잘 안 들리나요? 약간 작은데 괜찮아요. 네. 잠시만요. 혹시 더 잘 들리거나 하나요? 조금? 네. 하여튼 천천히 얘기할게요, 그러면. 네. 저는 뭐 다른 고민은 더 못했고요. 그냥 홍동 주변의 얘기들을 좀 전달하는 정도로 할게요. 홍동에는 사실 이제
꽤 긴 시간 동안 마련돼서 운영되는 동네 공간들이 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생협 공간이라던가 술집이라든가 만화방이라든가 이런 건 있는데, 공동 주거의 형태는 사실 대부분 쉐어거나 귀농인의 집이거나 이런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래도 꽤나 젊은 청년들이 그래도 있는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이나 2년밖에 살 수 없는 집에서 대부분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좀 제대로 된 공동 주거를 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땅 위에 뭐 키키처럼 지금 키키처럼 공동으로 주거가 가능한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땅 위에 작은 집들을 좀 요즘 뭐 바퀴 달린 집 유행이었다면서요, 방송에서. 그래가지고 그런 형태로 뭐 약간 나중에 철거가 가능한 이런 작은 집들을 좀 배치해서 같이 살아보는 게 가능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곳에 그 의료생협이 또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동네 의료생협인데 뭐 방문 진료도 하기도 하고 동네 분들이 많이 오시긴 하는데 연단이다 보니까 7, 80대 노인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단독으로 주거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제 벗어났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죠. 대부분 시설에 가거나 이런 선택을 하게 되니까. 뭐 도시도 지금 마찬가지겠지만 이 지역에도 그런 게 생겼거든요. 데이케어 센터라고 해서 어르신들 외에 낮에만 돌봐드리는 시설이라든지 동네마다 이렇게 노인 요양사가 뭐 많이들 다니고요. 실제 그리고 뭐 목욕 서비스 하러 다니는 차도 있고 그래서 이런 노인분들이 치매나 뭐 질병으로 인해서 잠시만요. 잘 들리네. 잘 들리나요? 소리 감이 약간 바뀌었는데? 그쵸? 저는 이음질이 더 좋아요. 네, 이렇게 갈게요, 그러면. 네, 들리긴 들려요. 네. 네. 하여튼 그래서 이런 노인분들,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거나 정신이 불편해진 이제 돌봄이 필요한 노인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뭐 일종의 그 놀러 나오실 수 있는 정원 같은 것을 만들 거냐, 낮에 뭐 내지는 아니면 실제로 뭐 시설을 만들 거냐까지 다양한 스펙트럼,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놓고 대화를 하는 중이고, 뭐 그룹홈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저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인구도 적고 뭐 약간 세대들도 좀 차이가 나는데 공간이나 도움들이 필요한 상황들은 있어요. 홍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이번에 뭐 키키 집 가까운 곳에 빈 땅이 좀 나왔을 때도 뭐 정말 노인 그룹홈 같은 걸 같이 해볼까 뭐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약간 노인 돌봄이나 또 이 지역은 장애인인 사람도 좀 있거든요. 장애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좀 살려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 일어나는 공간,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그런 도움을 받기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좀 더 좋아지는 곳으로 만들 수 없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상황이어서요. 사실 이제 뭐 돈이나 땅이나 공간의 문제도 되게 있지만 사실 이제 그런 공간을 어떤 생각으로 어떤 원칙으로 같이 잘 운영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잘 세워지면 공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원들이든 뭐 사람이든 많이 필요해질 것 같기는 해요. 요 규모 치고는 사실. 홍동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의 빙고랑은 조금 다른 형태지만 지역 금융 활동하는 단위도 있거든요. 도토리회라고. 하여튼 그래서 뭐 그런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뭐 할 텐데 빙고 사실 그 또 키키를
키키가 포함되어 있는 공유주거협동조합이라는 이제 모임에서도 사실 이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 것 같아요. 청년 주거 문제나 그 다음에 돌봄 공간 관련해서는. 그래서 안 그래도 내일 또 모임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구체화되느냐에 따라서 좀 현실적으로 시작되면 빙고에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얘기하면 되려나요? 되게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얘기 듣다가 그룹홈 얘기 나왔는데 제가 그걸 잘 몰라서 네. 설명을 부탁드려요. 노인 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뭐 복지시설이기도 한데 보통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건 되게 좀 큰 규모로 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룹홈은 한 뭐 9명 정도서부터 되나?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자기 생활을 같이 하는 곳인데 뭐 요양사나 시설장들이 있고 그래서 그 생활을 도와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정식으로 인가를 받고 그 시설 기준에 맞추면 정부 지원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물론 들어오신 노인분을 중심으로 한 지원이지만 그래서 약간 도시 같은 데는 아무래도 요양원의 시설이나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 노인분들이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사시면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작은 그룹홈 정도라면 동네에서 만들어서 작게 운영을 하면 완전히 중증 환자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 되게 괜찮은 삶을 영유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많이 중증 상태가 되면 또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죠. 어차피 이런 공간에서는 또 그래도 조금 더 청장년층의 힘과 노력,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같이 어울려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그 돌봄 농장 얘기가 나온 것도 약간 그런 거예요. 여기 근처에 그 꿈들이라는 뭐 장애인 친구들이랑 같이 만드는 농장이 하나 있는데 이제 수업도 같이 하고 정원 꾸미는 수업도 같이 하고 밭을 같이 가꾸거든요. 보통은 장애인 친구들과 도움을 주는 청년들 중심으로. 근데 이제 그 노인분들이나 뭐 좀 젊은 친구들,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렇게 같이 들을 수 있는 어떤 돌봄 농장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서로 만나기 힘든 친구들, 사람들 뭐 이렇게 좀 만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공간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뭔가 빙고의 예치금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게요. 저는 사실 이제 예치금이 많은 상황은 좀 걱정은 하긴 했었는데 아까 뭐 대표님도 올해 상황이 코로나랑 또 특수하고 뭐 이러니 좀 지켜보고 더 다른 액션들이 가능했을 때 잘 해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 말씀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좀 우려는 있어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후에 사람들의 패턴 자체가 그냥 온라인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오프 공간에 대한 욕망이 사라져 버리면 어떡할까? 뭐 이런 고민이 좀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그만할게요. 누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날명 어디 갔지? 아무튼, 뭐, 스피너 제대니 하신 얘기 있으세요? 저 있어요. 있네요. 이음이 그 화살표 눌러서 다음 칸을 보는 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알았어요. 저도 질문 있는데 아까 홍성에 청년들이 1, 2년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왜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 청년들도 집을 살 수 있으면 오래 있을 수 있는데 홍동에 어쨌든 살 수 있는 집은 많지 않은 거예요, 당장. 그리고 집을 지을 만한 땅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제 임대를 해야 하는데 임대할 수 있는 집도 예를 들면 혼자서 살고 싶으면 집들이 다 너무 큰 거예요. 또 농가주택이 뭐 이런 경우가 있고 또 그런 농가주택이 잘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청년들한테 그나마 약간 혜택을 주는 임시 주거 공간들이 아주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격이 돼도 들어가도 계약 기간이 1년이나 2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나 2년이 지나면 어디서 살지를 계속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뭐 한 1, 2년 동안 잘 네트워킹을 해서 이제 어르신들도 예뻐해가지고 얘 집을 막 알아봐주고 이런 관계가 되지 않으면 약간 그 계약 기간이 다가오면 되게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서 이제 그럼 다음에 어떻게 살지? 이런 불안들이 계속 나오는 거고 실제로는 뭐 당장에 이 주거 문제 때문에 1년 살고 홍동에서 정말 못 살고 나간 비율이 높지 않을 수는 있는데 어떻게든 또 다음 집을 구해서 버티긴 하는데 그게 되게 불안 요소로 바닥에 계속 오래 깔려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티키에서 한 달 살이 하시고 장곡에 있는 귀농인의 집으로 가신 아마 건강계 방에 계시는데 간호수라는 분도 귀농인의 집으로 가셨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다 1년 계약인 거예요. 더 살지를 못해요. 그 뒤로는. 그러니까 다음 사람들이 늘 많으니까. 그래서 그 1년 안에 자기가 살 집을 구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늘 마음이 쫓기고 이러는 상황이죠. 그래요. 대재님 도움이 되셨나요? 네네. 많은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저, 해주실 얘기 있으신 분. 제재님. 저는 그 정훈 얘기 듣다가 생각난 건데, 그러니까 집에 대한 욕구나 뭔가 같이 살고 싶은 욕구가 확실히 늘어났다고 느낀 게 저도 요즘에 친구들이랑 다시 또 같이 살 얘기를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언제 얼마를 모아서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거를 그냥 정말 막연하게나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럴 때 근데 제 친구들이 뭔가 환경에 대한 관심, 뭐 사회에 대한 관심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같이 산다고 해서 딱 우리가 그럼 공동체야라고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공동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되게 요즘 시대에 무겁게 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꼭 공동체라고 정의 내리지는 않지만 공동체의 속성과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뭔가 삶의 의지나 활기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존재가 또 생기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럴 때 이제 빈고의 예치금과 연결하여 생각하자면 얼굴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얼굴이요? 얼굴 모니터? 네네. 공동체 예치금과 생각을 같이 하자면 10년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쓸 예정입니다. 9년 뒤에 쓰겠습니다, 제가. 2년 동안 뭔 일이 있는 건가요? 9년 동안 그래도 빈고에게 빌릴 돈 말고 또 추가적으로 들 돈을 벌고 다들 학위를 마치고 뭔가 그러려고요. 네, 뭐 얘기 다 하신 건가요? 네. 근데 뭐 날맹 스피아 혹시 뭐 하실 얘기 없으세요? 제재 말에 그 공동체의 말이 너무 무겁게 들린다는 게 저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리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전 들리는데?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함께 사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공동체라고 얘기하면은 되게 무겁게 들리는데, 그러니까 뭔가 일종의 개인적인 연대 관계라고, 그거 언제든 떠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때는 사람들은 그거는 맞아 이렇게 약간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그 사실 무게감에 공동체는 부담스러운데 약간 느낌상 이거는 약간 그냥 제 느낌적인 건데 약간 다자사랑 같은 느낌이랄까? 응? 관계에서의 지향이 책임지고 무엇을 계속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 하지만
있다가 떠나고 있다가 떠나가고 계속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은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공동체는 계속 뭘 가꿔야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 채팅창에다 약간 느낌적으로 적은 게 이제 농경과 유목에 대한 느낌과 비슷하다고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를 되게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러니까 뭐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처럼 그 공동체를 가꿔야 하니까. 그래서 저도 그 말에 공감이 들었어요.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날명님 어떠셨어요? 지금 발표 중에 전략을 바꿔야 된다. 바꿀 필요가 있는 때인 것 같다. 이 말을 떠올려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특별히 더 덧붙일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해주신 얘기 중에 뭐 덧붙이고 싶거나 뭐 궁금하거나 하신 얘기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 대표님 얘기한 것 중에 어쨌든 이제 지금 공간을 운영하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어려운 상황인데 또 요새 그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사실 임대인은 문제가 없고 임차인만 지금 또 문제라는 거잖아요. 임대인은 계속 수입은 어차피 들어오는데 일단 이거 자체가 지금 문제인 것도 있지만 근데 이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집의 경우는 진짜 장기적으로 사는 게 답일 수도 있다. 이게 뭐 좋은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그러니까 이- 임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임대를 받아서 그 세를 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매입을 하는 방식을 이걸 만약에 뭐 코로나 계속 장기화되고 예를 들면 이런 경우라면 그럴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임대로 공간을 운영하는 건 어렵지만 매입해서 운영한다라고 하면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우리 발표 우리 시뮬레이션 얘기 잠깐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전세로 구하는 거는 우리가 익숙하고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실 새로운 실용세 가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사실 뭐 안 해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지금 또 전세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전세 구하기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1억을 동원한다고 해도 거기다 전세 대출을 받아야 전세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그걸 진행할 공동체도 딱 지금은 떠오르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뭐 지역에서 서울이 아닌 이제 타 지역에서 매입을 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니까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청주에 40평 빌라 1억 5천이면 사던데 뭐 예를 들면 뭐 그렇다는 거죠. 예. 홍성의 경우는 홍동은 뭐 30평 정도 되는 빌라도 한 9천만 원 정도? 뭐 이 정도인 것 같고 순천은 요새 어떻게 뭐 하여튼 뭐 다른 지역들에 대한 경우도 하여튼 거점 공간 이게 사실 좀 오히려 주거 공간은 또 그 공간이 또 좀 있는데 또 사실 거점으로 잡으려면 진짜 이따 같은 공룡의 이따 같은 이런 공용 공간이면 더 좋을 텐데 그런 거는 또 매물이 어떤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제 단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뭐 이게 전세하는 것 비해서 오히려 번거롭고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는 그 공간이 그냥 그 공간 자체로 그러니까 이 공간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생기는 분명한 장점이 있는 공간이어야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뭐 그냥 단순한 주거지도 괜찮긴 하겠지만 주거 공간도 좀 더 거점이 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약간 전에 그 뭐 정훈이랑 얘기하다가 농담처럼 시작해서 좀 더 구체화해본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매입하는 것도 가능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망원동에 뭐 25평짜리 3룸이면 2억 8천 정도 되는데 너무 비싼 금액이지만
그러면 이거를 전세 2억을 끼고 8천에 매입을 한 다음에 뭐 전세 사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전세 사는 사람이 종료가 되면 이제 다른 공동체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따로 받고 또 뭐 빙고 이용을 하는 형태로 해서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 매입을 하는 방법도 있긴 하겠다. 물론 뭐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니겠죠. 이게 뭐 면적이나 뭐 연식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니겠지만 뭐 이런 공부도 가능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검토를 해봤고요. 예, 시간은 뭐 거의 다 돼가는데요. 뭐, 뭐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 있으시면 좀 약간 정리 발언처럼 얘기를 하고 마무리할까요? 더 얘기해요. 마지막 얘기. 그나마 홍성이라서 공간을 마련할 때 그냥 당연스럽게 좀 매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땅을 사든지 공간을 사든지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저도 모르게 생각하고 생각하고 얘기할 때도 뭔가 임대를 한다, 임차를 한다는 생각을 못했네요. 아까 얘기에 그 얘기를 좀 보태고 싶고 그런데 어쨌든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게 매입 얘기가 너무 멀게만 느껴지나 싶기는 해요. 제 친구들 같은 경우도 뭐 서울에 땅이 있으면 어떻게든 건축비를 마련해서 사회주택 같은 거 지원을 받아서라도 그렇게 여럿이 지낸 집을 짓는 게 낫지 않냐 이러면 되게 뻥쩍하거든요. 그러니까 멀게 느낀다는 거죠. 그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좀 그러니까 빙고의 자금 운영과는 또 별개로 어떻게 보면 공간을 매입해서 운영해보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적극적으로 해보는 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네, 끝. 네, 끝. 네? 뭐 하실 얘기 아닙니다. 제가 곧 나가야 돼서. 네네네. 네. 정리 발언 및 그 이용권에 대한 의견만 주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권 제가 방해다 하겠습니다. 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우리 운영회의 하나요? 해야죠. 잠깐 뭐 네. 마무리하고 쉬었다가 진행하죠. 네. 오늘 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나요? 사실 뭐 특별히 아까 날맹이 예비금 비율 이런 거에 대한 거 처음 알았다고 그랬어요. 네? 아까 예치금 관련한 생각 처음 해보신. 예. 그런 이게 얘기하셔서. 사실 우리가 30%라고 그랬는데 솔직히 사실 이 정도면 은행 자체로는 걱정할 정도의 비율은 아니다. 예. 우리가 기존에 워낙 진짜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유동적인 차입금이 있었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충 돈이 언제 필요하고 언제 나갈 건지를 대충 다 예상이 가능하니까 예비금을 많이 준비하지 않아도 됐었던 특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자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라면 갖고 있을수록 손해잖아요. 예, 갖고 있을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 이거를 빨리 이용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약간 무리한 이용도 하게 되는 거예요. 무리한 대출도. 은행들의 경우 이제 대출도 원래는 안 해야 될 대출을 지금 당장 이걸 돈을 써야 되니까 무리하게 대출을 한다거나 이런 압박이 실제로 있거든요. 예, 그 압박이 이제 예금 이자를 계속 줘야 되니까 그런 압박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신협들의 경우도 사실은 이건 마찬가지거든요. 신협들의 경우도 이제 예금 이자를 많이 주려고 하면 이 압박이 점점 세지기 때문에 무리한 대출을 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데 이제 빙고의 경우는 그건 사실은 좀 적은 거예요. 예. 뭐 우리의 출자 지지금을 그러니까 이게 다 운영이 안 됐을 때 잉여금이 줄지만 출자 지지금을 적게 주면 되니까
사실 그런 압박은 적은 거지만, 근데 이게 또 너무 적으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자활공제조합이나 뭐 이런 데처럼 거의 대출 이자가 거의 0에 가까운 뭐 아주 아주 저리로 대출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예금에 대한 이자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오히려 돈은 있는데 사실 대출은 위험을 감수하는 건데 위험 감수하기는 싫고, 근데 뭐 갖고 있어도 손해는 안 나고 그렇잖아요. 뭐 갖고 있다고 손해가, 그러면 이제 예금 이자가 예치금을 갖고 있어도 이익이잖아요. 예금 이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출자에 대한 배당이 0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부담이 전혀 없으니까 오히려 계속 좀 너무 많이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빈고는 그 사이에서 사실 좀 적절히 이게 어쨌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자라는 차원이라서. 네. 예치금이 많이 그러니까 좀 남아있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우려가 되거나 내진 좀 많이,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첫 번째 이유 하나는 그냥 아까웠어요. 이렇게 돈을 모았는데 애써서 우리가 쓸 데가 이렇게 없나, 이런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사실 이제 빙고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조합원들한테 거둔 조합비를 충당하는 조직은 아니잖아요. 사실 1년에 1만 빙 걷는데 그게 운영비 아주 일부를 소화하고 있지, 그걸로 뭐 단체를 운영하는 수준의 회비나 뭐 조합비 형태로 받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제 빙고를 운영해서 남는 잉여 중에 출자 지지금 등 해서 이제 먼저 나갈 것들을 정하고, 뭐 거기에 비율을 맞춰서 사업비나 운영비를 배정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상임활동가들의 활동비나 그 다음에 1년 동안 빙고가 하고 싶은 어떤 활동들에 쓰이는 돈인데, 그 규모가 계속 적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좀 안타까웠던 게 컸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이렇게 돈이 있는데 이걸 잘 이용해서 그 이용 분담금이 잘 들어오면 그 다음 해에 또 활동할 수 있는 자금들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 보니, 이용이 안 되고 남아있는 예치금이 늘어가는 것처럼 보였을 때 좀 안타깝고 답답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랬는데, 사실 올해 진짜 코로나니 뭐니 이러는데 지금 이런 걸 걱정할 때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네, 뭐 더 하실 얘기 없으면 잠깐 쉬었다가 운영회 할까요?